정책전환연구소라고 하는 기후정책 싱크탱크에서 연구 활동하고 있는 김주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35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11월까지 새 정부 들어서 이제 논의해서 제출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앞부분에 시간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까지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전 국민의 이제 참여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정부가 초안을 발표하고 이제 연달아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 이제 섭외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비중을 봤을 때 성비가 너무 불균형이 심각하다. 예컨대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초안을 발표하고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는 그 토론회에서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 지켜봤는데, 13명의 발표자 패널 중에 여성이 2명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2명도 이제 마치 이제 미래 세대이자 여성인 그런 논의를 다 전담하게끔 하는,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토크니즘이라고 많이 비판을 해요.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이제 거버넌스 내에 성별 대표성이 한국 사회의 많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여성 혹은 성별 성적 소수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원래 자원이 적었던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이 닥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자원도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별 분리된 통계라든지 어떤 정책 연구라든지 데이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 근거가 될 정책도 부족하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도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기후 거버넌스의 그 구성도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제 위원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젠더 관점을 반영하거나 세대 간 정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더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후 시민의회 같은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니 공중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참여자를 랜덤으로 추첨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성비나 나이, 사회적 배경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대표성에서 어느 정도 다양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수기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생각이 이렇고 저 생각은 이렇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거기보다는, 나의 생각은 현재 이러한데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이제 소통 방식인 거죠. 우리가 열린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학습과 함께 문제가 되는 생각들까지도 깊게 이제 성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촉진하면서 이야기해가는 과정인데요. 기후 정책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너무 중요하고, 기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더 심화될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 이런 포괄적인 측면의 논의가 상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시민의회를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기후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의, 들면 뭐 여성 농민이나 홈리스 여성이나 장애 여성이나 성소수자, 청소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지 그런 세팅에 있어서도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그 운영 방식에도 섬세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에 이제 여성 단체나 환경 단체의 여성 활동가들을 거의 50명 가까이가 모여서 NDC에 어떻게 하면 젠더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액션 리서치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액션 리서치. 그러니까 실행 연구라고도 얘기하는데 여성 활동가들,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현장으로 보고 이들이 각각의 그 현장에서 자신의 활동 영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활동가들을 만나서 기후 정책을 어떻게 젠더 관점 반영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어요.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장에 이런 기후 현장의 대부분의 활동가들 여성들인데 어떤 그들 정책 논의를 하거나 대표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에는 또 대부분이 남성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 영역의 성별 분업 혹은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재난 현장에서 얻게 되는 그 전문성 같은 것이 충분히 이제 그것이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충분히 존중되지 않는다거나 기후 재난 상황이나 정책에서도 더 취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 젠더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그 권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성별의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수자성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위계관계 혹은 특정한 삶만을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것만으로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 네,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젠더 관점이구나.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그 체계로서 젠더라고 하는 그 인식 틀인 거죠. 근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기후위기를 초래한 애초에 그 원인이 이제 남성 중심적인 경제성장만을 신성시하는 그런 경제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몇 개의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 체계, 경제 체계 자체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다른 경제를 상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돌봄 중심의 경제라거나 혹은 많이 이야기되는 이제 도넛 경제학 모델에서도 지구의 생태 한계선과 사회적 기초를 함께 지키는 이 경제 모델에서 다르게 상상하자고 얘기할 때도 젠더 관점이 매우 중요하고 성평등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것이 기후 영역에도 분명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평등한 기후 거버넌스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이거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